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 2부를 찾아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1부에도 상담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주식이라는 것들은 다운사이클을 주식이 빠지는 날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시기를 잘 지나면 내년에는 좀 좋은 시장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힘든 시장도 잘 이겨내고 고통은 성장이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번 그 시장을 잘 이겨내는 고통이 나중에는 큰 보상이 들어올 거니까 우리가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뭐 2부도 열심히 여러분들 종목들 봐드리고 상담할 거니까요. 02-3772-069-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바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구 멘토입니다. 네, 네, LG 반갑습니다. 디스플레이 네. LG 17,000원에 네. 15%요.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아니요, 이건 작년부터 네. 처음에는 그 TV 판매라고 네. 뭐 애플하고 말이 있어서 네. 생각을 하고 계속 들고 있었는데 네. 네, 처음엔 높은 가격에서 샀거든요. 아, 지금 네. 계속 물타기에서 내려오긴 했는데 네. 근데 이번에 또 LCD TV 그 판매 네, 국내 맞아요. 생산 네, 종료된다고 종료에. 네, 말이 파주, 있는데 맞아요. 지금 그래서 물타기도 했는데 이게 네. 계속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봐야 될지 싶어.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어는 아까도 뭐 서대도 뭐 시청률 말씀드렸겠지만 이 업황 사이클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이 안 좋은 거는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게 또 이게 패널 같은 경우는 소비에 영향이 많이 줘요. 이 코로나 때 LCD TV 집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노트북이라든지 뭐 TV라든지 수요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네. 이제 경기 침체가 오면서 소비가 많이 줄었어요. 그 직격탄을 맞는 게 이쪽 패널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고, 두 번째는 LG 디플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 공매도 세력이 주가 하락을 되게 많이 베팅을 해요. 혹시 아시죠? 이 공매도 이 세력에 대상이 많은 종목들이 몇 개 있거든요. 옛날에 뭐 셀트리온, 뭐 LG 디플, 뭐 주가 올라가면 공매도일 때고 시장이 빠질 때 공매도 물량이 엄청 많이 늘어나는 업종과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손대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땐 이 반등이 들어오면 매도 치고, 뭐 매수 단가가 높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 시 매도하고 현금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 종목을 갖고 있어도 이 손해는 확률이 많아요.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반등 시 매도하고 현금 보유하고 있다가 시장이 좀 좋으면 그때 좀 업종을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업종 사이클이 좋지는 않아요. 이 종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만들기 친다면 혹시 얼마까지 정도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 15,000원? 이제 밑으로 밑으로 쇼티지가 더 있어요. 많이 빠진다면 12,500원까지 빠질 수 있거든요. 주가가 조정주면 빠지다가 예. 조금 더 올라오고 이러는데 아, 여기선 꺾여가지고 밑으로 갭 떨어졌잖아요. 갭 떨어졌다 그래요. 갭 하락이라고 하거든요. 이 종목은. 갭 떨어진 거는 급하게 판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동시효과에 그냥 때려버리고 갭 하락 시가가 떨어진다는 거는 뭔가가 급하게 물량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의 추세는 지금 만들어지면 이제 더 많이 꺾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꺾이면 저 바닥까지 갈 수 있거든요. 11,000원까지는. 그래서 저는 그냥 반등이 살짝 들어온다 그러면 매도 치고 그래서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네. 별로 좋지가 않아요.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SY. SY 사셨어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 5,100원에 20%입니다. 이것도 TV 뭐 추천 받으셨죠? 아니면 보고 사신? 추천은 안 받고, 네. 그, 최고의 멘토님 그 상담 듣고, 네. 그래 매수 한번 해봤어요. 저는 이런 종목 그냥 뭐 반등시 매도라고 했었을 거야, 아마. 이런 종목들은 많이 올랐잖아요, 바닥에서. 상담했을 때는 가격이 싼 가격이었을 건데, 이렇게 높게 사셨어요? 그때 한 5,500원까지는 볼 수 있다 그래갖고 한번 해봤어요. 네, 5,300원짜리까지 올라왔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 종목은 제가 상담을 할 때 꼭 이 시청자님이 매수가의 기준에서 상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진입이 언제 하냐, 이게 언제 따라서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상담할 때 종목 이거 올라간다니까 사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매수가가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도 다음부터 그렇게 사지 마세요. 이런 종목들은 예. 테마주기 때문에 예. 그때 상담도 잘 봤다시피 저는 이게 급등하면 매도하라고 했을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이 테마로 예. 붙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5,500원이 머리대거든요. 예, 아마 그분 예. 상담하신 분은 수익이 났을 거예요. 요 자리는 뭐냐면 이 매물대라 그래요. 그래 5,500원 자리를 이렇게 여기 삐쭉삐쭉한 자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인 예. 거예요. 이거는 네온시티 관련주라고 해갖고 뭐 한참 이슈가 됐을 때 움직였어요. 좀 꺾였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을 볼 때 무조건 이렇게 사면 안 되시고 위치를 보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높게 사면 더 높게 팔아야 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높게 샀으면 더 높게 팔아야 되는데 그게 내가 테크니컬한 부분이 좀 안 된다 그러면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종목들은. 알겠죠? 한 번 더 있어요. 예. 그때 파시면 돼요. 이 정도 꺾어서 예.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네옴시티 사우디 또 네옴시티가 얘기가 나오면 또 한 번 움직일 종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예. 있을 거예요. 그때 잘 팔고 나오시면 돼요. 또 5,500원 걸어놓으면 될까요? 아니 그렇게 걸면 이런 종목들은 이제 한 파동이 눌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파동이 또 눌린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5,500원 계속 걸어놓으면 안 돼요. 지금 늦췄잖아. 5,100원에 샀으면 이 종목이 5,400원까지 있었는데 거기서 팔 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못 파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5,500원 가면 좋은데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예. 되면 5,000원 이상부터 만약에 온다 그러면 그때 매도 준비하셔서 매도를 할 수 있는 테크니컬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이런 종목들은 대형주가 아니기 때문에 순발력 있게 대응을 못하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하실 때는 시가총액이라고 하거든요. 시가총액 조그만 걸 할 때는 항상 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한 번 더 올라가요. 5,000원 넘어가면 그때 매도 준비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어느 종목, 안녕하십니까.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포커스 홀딩스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예, 30만 원에 50%입니다. 이게 꼭 딱 위에서 사셨네. 그죠? 예. 이게 우리 딱 이게 주식 이렇게 볼 줄 아세요? 예. 아니, 이번에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샀더만. 이거 저 밑에서 살죠. 왜 위에서 사셨어요? 이게 우리가 볼 때 참 제가 좀 이렇게 많이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이게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보면 여기 고점이 얼마예요? 이렇게 보면 여기 40만 원이죠. 그죠? 이렇게 고점이 40만 원. 이 저점이 얼마예요? 13만 원. 그죠? 지금 현재가는 선생님이 사신 가격은 어디예요? 딱 중간이에요. 그죠? 중간 언저리. 중간이에요. 예. 그럼 중간이라고 하면 위로 갈 수도 있고 또 밑으로 떨어질 수 있잖아. 왜 그러냐면 위에서 이게 쳤잖아요. 30만 원에서 계속 횡보하다가 밑으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변곡 라인이에요. 여기서 치기 위해서는 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포스코 자체가 2차 전지 쪽에 이슈가 되면서 많이 움직였어요. 포스코 케미칼부터 시작해서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 중심의 이 섹터 쪽으로 엮여가지고 철강 쪽보다는 그쪽으로 붙어서 이게 레벨업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산 가격에서 이 튀어 올라가려면 이런 시가총액 큰 것들은 지수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시장이 빠지면 이런 거는 빠져요. 영향이 줘요. 시가총액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쪽 중간 자리에서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다가 위쪽으로 튀어야 되는데 못 튀었어.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다른 종목보다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먼저 빠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12월 달에 들어설 때 2차 전지 조심하세요라고 했던 게 시장이 빠지면 많이 올라갔던 것부터 팔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사실 때는 아무리 좋고 펀드멘탈이 좋더라도 위치를 잘 보고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위치는 빠질 수 있는 위치가 더 강한 거예요. 시장이 좋으면 더 치고 갈 수 있지만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더 빠지는 거거든요. 이 종목은 좀 더 빠질 수 있어요. 이 종목은 26만 원까지 빠졌다 갈 것 같아요. 그럼 이거 팔아야 되냐라고 이제 고민이시잖아요. 그렇죠? 팔기는 팔아야니까. 네? 그럼. 어떻게? 26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올 것도 네, 올라갈 수 있어요. 다시 네,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팔지 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내년까지 2차 전지 쪽 소재하고 소재 쪽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셀 쪽도 봐야 되고, 분리 막 다 봐야 돼, 2차 전지는. 그 다음에 원자재 쪽도 잘 봐야 되고, 하여튼 그래서 남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정을 줄 때 좀 기다렸다가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내년까지는,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인 매매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스탠스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꺾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꺾였다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뭐 시장이 조정들으니까 좀 빠지는 건 당연한 거고, 뭐 시장이 빠질 때 내 것만 올라간다는 건 욕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빠질 때 같이 빠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뭐 여러 가지 이슈의 모멘텀이 더 크기 때문에 좀 밀리더라도 끌고 갈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가져가는 거 어떨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시간을 좀 더 투자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게 한번 판단해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YG 플러스요. 매수가 비중은요? 6,700원에 15%. 사신 지 오래됐어요? 아이고, 수익 났다가, 빠졌어요? 네, 예. 더 갈 줄 알고 안 팔았는데. 갈 수 있어요. 이제 지금 팔면 안 돼요, 지금은. 왜 팔지 말까요? 가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갈 수 있으니까 팔지 말라 그러는 거지. 이게 심플한 거잖아요. 그래. 가니까 팔지 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안 그래? 제가 네. 원래 5%, 20%를 채우려다가 자꾸 빠지니까 겁이 나가지고 제가. 지금 좀 더 사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엔터지 네네. 쪽이 좋아요. 그러니까 역사이클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네네. 이 실적 단들 자체가 엔터 네. 쪽으로 많이 붙고 있고, 그다음에 뭐 OTT나 뭐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좀 테마로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SM이나 뭐 그다음에 JYP 같은 경우는 신고가 위쪽까지 찍었다 내려왔어요. 그다음 YG는 약간의 회사 이슈가 있기 때문에 못 쳐갔거든요. 근데 이 모멘텀이 내년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주하고 그다음에 OTT, 그다음에 메타버스 이쪽에 연결되는 종목들은 연초에 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팔지 말고, 이런 종목은 탄력이 좋아요. 한번 움직일 때 쭉쭉 뻗는 경향이 있거든. 10%, 15%씩 올라가니까 이 종목도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목표가는 여기 그러면- 상단 6,500원. 네. 네, 요 상단 6,500원 1차 목표를 6,500원 잡고 갖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팔지 마요. 아, 그러면은 매수를 언제쯤 할까요? 이 자리 나쁘지 않아요. 지금 이 자리, 자리요? 예, 지금 자리. 왜 그러냐면 계속 네. 옆으로 10월 달부터 뭐예요? 행보한다고 네, 하는 행보하고 거는 있어요. 왜 행보예요? 네네. 이렇게 한번 시장이 좋든 시장이 안 좋든 이렇게 행보하는 거잖아요. 네네. 예, 물량 받는 거예요. 물량 받는 거. 여기 보면 거래가 뿡 들어왔죠, 여기요? 네네. 여기 삑, 여기 또 최근에 거래 들어왔죠. 네네. 그럼 이 물량은 뭐냐? 이 개인들 물량을 밑에서 받는 거예요. 떨어지는 물량, 지쳐갖고 판 물량을 가격이 빠지면 잡아 올리고, 가격이 빠지면 잡아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여기는 저점일 확률이 많이 폭 주식이라는 건 안 빠져요. 빠지려면 확 빠져버려. 이렇게 확 빠져버리는데, 네. 여기서 행보한다는 거는 상등 쪽에 네. 무게를 두는 거예요. 이 물량을 받는 거고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개인들이 던지는 네. 물량들 밑에서 받는 거예요. 그래 위로 안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물량을 쭉 봤어요. 여기는 물량이 갭 떠가지고 윗골이 나온 거는 이 도대체 이 물량이 얼마큼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고, 거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누군가 매수 주체가 있는 거예요.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건 물량을 한번 뚝 올려본 거예요. 그랬더니 물량이 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물량이 세지 않으니까 밑으로 좀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만간에 움직일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6,000원 넘어가면 한번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멘토님하고 통화하기가 하늘에 별 보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서. 죄송해요.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건강하세요.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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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연결이 지금 잘 안 돼요. 자, 잠깐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이 되게 중요한 변곡점 자리예요. 금요일에 살짝 양봉 받았는데, 여기가 60일선 지지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깨지면 밑으로 한 번 더 쇼티지가 있어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 우리한테는 되게 좋아요. 사람들은 흔히들 주식이 올라가면 좋다고 하지만, 주식시장은 가격이 쌀 때 사는 게 되게 좋거든요. 올라갈 때는 아까도 상담했다시피 개인들이 다 위쪽에 있어요. 뭐 SK 하이닉스 뭐 13만 원, 삼성전자 9만 원 막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우호적인 거는 주가가 빠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게 빠질 때까지는 우리가 좀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 주식은 추세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이 추세가 지금 꺾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밀릴 수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좀 홀딩, 기다리고 있는 전략이 훨씬 더 낫다라고 보여져요.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짜, 예, 안녕하세요. 저기 하늘의 별따기예요. 진짜. 아우, 죄송합니다.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예, 계세요? 예. 네, 세아 제강이고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예, 17만 8천 원에 10%요.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 아니, 그때 저기 여름에 샀는데 그때 한참 딱 오르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냥 잘 오르길래 샀는데 사자마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네네. 아까도 예, 이 철강은 이 경기 사이클을 되게 많이 타요. 그 다음에 이 철강 관련주는 중국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재고가 중국에 많이 소진이 됐냐, 소진은 않고 있냐, 이런 사이클을 되게 많이 타거든요. 근데 업황 사이클은 그 작년에는 되게 좋았었거든요. 뭐 그래서 주가가 많이 반영이 됐던 거예요. 실적 자체가. 근데 지금은 소비가 위축되고 중국의 코로나 때 봉쇄 정책이 계속 유지해 오다가 최근에 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철강 사이클은 내년에 리사이클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별로 좋진 않지만 내년에는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팔지 마시고 내년까지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막 급등락을 잘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주가 자체가 이 거래가 자체가 많이 활발하게 있는 게 아니고 4,200억 정도의 이 종목이 안정적인 실적을 주는 거라 이런 종목은 사이클을 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리더라도 그냥 내년 상반기까지 들고 가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는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굳이 팔지 말고 목표가를 19만 원 잡고 끌고 가는 게 좋아요. 그냥 그럼 19만 원 오면은 그때는 팔아요? 팔아야 돼. 예. 거기는 매물이라 그래요. 이제 거기까지 한 번 더 오르거든요. 이게 3천장이라 그래요. 이렇게 보면 머리가 3개. 이게 주식은 3자에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바닥은 3바닥이라고 그러고 기술적 패턴을 볼 때 위는 3천장이라 그래요. 그 봉오리를 3개 만들어요. 여기 보면 이쪽 봉오리 하나, 이쪽 봉오리 하나, 그다음에 이쪽 봉오리 하나 더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게 그래서 3천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3천장을 만들고 주가는 꺾어져요. 그래서 다운 사이클이 와요. 근데 지금 보면 이 바닥에서 이 가격에서 계속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17만 원, 13만 원에서는 계속 반등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1차적으로 역사적 저점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싸다고 느끼기 때문에 주가가 통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기 떨어지더라도 통 올라올 거예요. 그때 이제 사이클 이게 이제 내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뭐 복잡한 거 아까 막 빡빡 움직이는 것도 있잖아요. SY 같은 종목 하지 말고 이런 종목 사놓고 있으면 실적까지 받쳐주기 때문에 그냥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목표가 18만 원, 19만 원 잡고 그냥 내년까지 갖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우호적이에요. 우리한테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송구수장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키다리 스튜디오입니다. 아, 그래요. 매수가 비중은요? 15,500원에 30%입니다. 많이 고생 많으셨겠어요. 예. 근데 그게 네. 그 전에 그 바이트댄스한테 네. 이렇게 투자 받을 때 네. 그때 상당히 많이 벌고 이렇게 팔았어요. 2만 원대 초반에서. 네. 그런데 25,500원까지 내려오길래 네. 더 안 내리겠지 하고 이제 샀는데 네. 이렇게 많이 밀려버렸습니다. 아, 이제 움직일 그래서 건데. 요새 네. 좀 올라와가서 네. 또 내년에도 좋다는 분도 또 많으시더라고. 그래서 네. 멘토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전화드렸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업황을 볼 때, 저는 현실적인 매매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측보다는 예측은 틀릴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과, 그 다음에 1년 후를 우리가 보기는 점치기는 너무 많은 리스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현 시점에 이 주가가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이걸 판단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현실주의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현실주의. 그러니까 현실주의자는 뭐를 보냐, 이 회사의 수익이, 돈을 잘 벌어요? 안 봐요. 그다음에 뭐 내년에 경기가 좋아요? 안 봐요. 지금 현 시점에 돈이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인기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면서 주가를 평가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같은 사람들은. 근데 지금 돈이 들어왔어요. 이 종목에는.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더 움직일 수 있냐 없냐라는 것들은 시그널을 보거든요. 그건 이제 패턴을 보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손해를 봐서 지금 매도 대기자들이 얼마큼 있냐라는 가격 레인지를 봐요. 이 가격 레인지가 15,000원대예요. 우리 선생님 사신 가격이. 그러면 거기까지는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올라올 확률이 많아요. 왜 그러면 그때는 매물이 약하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OTT, 그 다음에 영화, 그 다음에 엔터 이 관련주가 업종의 순환 사이클이 돌아서 최근에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인기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에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돈이 들어온 상황에서 좀 더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이 일단 목표가는 15,000원 잡고 홀딩 하시면 돼요. 조만간에 또 움직여요. 이 종목 계속.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정말 좋은 자리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사신 가격은 이게 꺾이는 자리였거든요. 이게 추세라 그래요. 예. 주식은 한 방향으로 계속 가요. 한 방향이 하락 파동으로 끊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6개월, 1년 막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이게 추세라거든요. 추세의 선은 60일선을 거의 다 많이 봐요. 근데 아까도 제가 설명했듯이 이 분홍색 색깔 보면 어때요? 이 캔들이 어때요? 이 분홍색 색깔에서는 주가가 떨어지는 확률이 많아요. 이 중심선이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예. 여기 보면 또 분홍색 색깔을 따라서 움직이죠?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이게 중심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심선이 꺾였을 때는 웬만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선생님이 15,000원 샀지만 14,000원에 꺾여서 내려올 때는 팔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사야 되는 거고, 60일선에서 꺾여서 올라가고 거래가 들어왔잖아요, 여기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예. 거다라고 해서, 다음에는 포인트만 잘 잡으시면 돼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예, 예. 15,000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예. 예.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내년까지도 좋아요. 예, 나쁘지 않아요. 스몰캡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엔터 예, 예. 쪽은 내년에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엔터라는 것들은 소비에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 침체가 오면 돈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이런 엔터, 영화, 그다음에 라이프 삶을 즐기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특히 그래서 요즘은 엔터하고 메타버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엔터하고 그다음에 영화 관련주, 드라마 관련주가 많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내년에도 좀 이게 사이클 자체가 좋아요. 그러니까 좀 더 들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끌고 가보세요. 감사합니다. 15,000원 되면 예, 한번 전화 감사합니다. 주세요. 거기는 예, 업황이 감사합니다. 좋아도 매물대에 많이 부딪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전화 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다날이고요. 단알 사셨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8,760원에 80%요. 이거 되게 어려운 종목인데. 제가 제 방송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말씀드렸겠지만, 이 피지 관련주, 피지사들 있잖아요. 이 매매가 되게 어려워요. 특히 단알은 정말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한국정보통신 이런 것도 움직임이 되게 어려운 종목들이 있어요. 이 종목의 특징이에요. 한 번 올라가면 되게 많이 올라갔다가 추세가 막 하락 추세가 많으면 끝도 없이 빠져버려요. 이런 종목이에요. 이게 이 테마로 엮여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죠? 네, 이게 4월부터 제가 조금씩 그냥 모아왔었는데, 모았던 이유는 뭐예요? 모았던 이유는 이게 코인도 관련이 있었는데, 네. 위메이드나 이런 쪽보다는 조금 조용조용히, 뭐랄까, 좀 차분하게 있었던 느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메타버스나 아니면 드라마 쪽도 요번에 네. 재벌집도 연관이 있고, 네. 테마는 많고 한데, 요번에 메타버스랑 드라마 쪽 올라가는데 얘는 거래가 아예 안 들어오더라고요, 소외되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되고 기간 조정 들어간 것 같은데 좀 거래가 안 들어오다가 불안해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네. 좋아요. 맞아요. 지금 얘기하신 게 말씀해 보세요. 네. 8,300원쯤이 혹시나 거래가 들어와가지고 네. 좀 올라가면 거기서 좀 비중을 줄여야 될지 약간 네. 그런 것도 좀 고민되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 시장님 얘기하신 건 스토리텔링이에요. 지금 좋은 것만 얘기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죠? 나쁜 건 얘기 안 하셨죠. 나쁜 거는 네. 요새 FTX도 있고 네. 위믹스 사건도 있고 네, 해서 네. 근데 얘도 12월에 페이코인 뭐 승인 관련된 게 있는데 그거 네. 부담도 있고 안 좋은 쪽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건 다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은 일들인데 우리는 볼 때 이 시그널을 볼 줄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뭐 큰 그림이 뭐 이 회사가 돈을 잘 벌어요라고 해요. 근데 주가가 안 올라오면 나한테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안 좋고 주가가 이 회사는 막 무너지려고 그러는데 막 주가가 막 올라가. 그럼 나한테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주식을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미국 시장과 다르거든요. 그러면 시그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냐? 떨어질 수 있느냐라는 조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가격이론이라 그래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스토리고 이 회사에 올라갈 수 있는 이유와 떨어질 수 있는 이유를 봤으면 정말 현실에는 그렇게 이론적으로 실전에는 똑같이 정복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종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크니컬한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테크니컬한 방법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추세라 그래요. 주식은 가장 중요한 게 추세예요. 위로 올라가냐 떨어지냐 이 추세는 한번 만들어주면 계속 이 방향으로 가고 떨어질 때는 계속 이 방향으로 가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은 떨어지는 구간이에요. 떨어지는 구간은 어떻게 하냐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다 같지 않지만 아까도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61선 선생님이 사신 가격을 저 분홍색 선 보여요. 이렇게 네네. 여기 보면 어때? 분홍색 선일 때는 주가가 많이 빠지죠. 예. 이 추세예요, 추세. 아,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걸 네. 보면, 61선 위에서 보면 주가가 어때요? 올라가죠. 네. 떨어졌다가 61선 위에 캔들이 올라가면 이게 다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통계로 봤을 때는 그런 확률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시청자님 사신 가격은 떨어지는 가격에서 사셔서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네. 왜 그러냐면, 나한테는 스토리텔링, 우리 뇌에서는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게 머릿속에 잠재져 있어요. 이거를 빼내야 돼요. 이게 현실주의. 이해됐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냉정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손절이라고 하는데 손절이 안 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오래 걸린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팔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팔아야 될까요? 팔지 말아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은 갖고 있다가 맞아요. 네, 맞아요. 61선이 거의 다 내려온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네, 맞아요. 조정이 끝났어요. 이제 거의 끝난 일단 자리예요. 네. 거래만 좀 들어오면 방향이 맞아요. 나올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지금 이 가격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잖아요. 10월부터. 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설령 밀린다 한들 역사적 저점이라고 해요. 여기서는 시그널이 나와요. 여기서 보면 뭐 강하게 레벨업이 됐고, 그 다음에 요 가격, 우리 선생님이 사신 가격에는 지지가 되고 레벨업이 됐던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조정 가격 정이 다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버티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굳이 파지 말고. 네. 그리고 이 종목은 탄력이 좋아요. 이렇게 보면 추세를 강하게 만들죠. 이렇게. 이슈가 네. 되게 나올 때 강하게 땡기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어때요? 쫙 끌어올리는 성격, 여기도 쫙 끌어올리는 성격이 있잖아요. 탄력이 네.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슈를 만들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끌어올릴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페이 관련주, 애플페이의 영향도 있어서 피지사들이, 그러니까 최근에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잖아요. 네. 이런 피지사도 이제 영향을 오실 거예요. 그때 움직일 수 있는 확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축치를 오잖아. 8,000원 넘어가면 그때부터 한번 시세가 좀 날 거예요. 그때까지 홀드. 아,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그냥 팔지 마세요. 나쁘진 않아요. 지금 뭐 팔 것도 알겠습니다. 아니고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되고 조금 더 밀릴 수는 있거든요. 그래도 조금 더 갖고 가는 게 훨씬 더 우호적이에요. 우리한테 5,400원까지 밀릴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아,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방송이 끝나고 요 이데일리 TV에서 1시에 오프라인 강연회를 합니다. 시간이 되신 분들은 많이 오셔서 저랑 2시간 동안 강연회를 할 예정이고 현장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이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서대문 지하철역 6번 출구로 나오시면 이데일리 건물이 있고요. KG타워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시면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요. 오실 때는 꼭 단단하게 옷을 두껍게 입고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잠깐 광고 안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열심히 상담할 테니까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전화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SK 스퀘어요. 아, 매수가 비중은요? 59,800원이고 비중은 100%.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그때 작년에 상장해가지고요. 네. 그냥 좋다는 얘기 뭐 여기저기서 들려서 네. 상장하고 거의 좀 오르는 것 같아서 저 잘 모르지만 그냥 샀어요. 그래도 100%. 그래서 원래는 더 높은 곳에서 샀는데 네. 다 이렇게 물타기를 계속해서 네. 이렇게까지 100%까지는 돼버렸어요. 아, 그래요. 많이 고생하셨다. 이게 상당주들은 뭐 이 회사의 본질적인 내용은 뭐 ICT 쪽이고 뭐 이 메타버스 쪽도 있고 뭐 이런 쪽이에요. 이쪽 기업 자체가. 근데 그 원래 그 상장 주식들은 뭐 다는 그렇지 않지만 통계를 우리가 볼 때 상장 주식은 거의 2년 정도 조정을 줘요. 그러니까 잠깐 기술적 반등으로 세게 들어왔다가도 이 빠지는 주기가 한 2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상장 주식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올라가면 따라가지 마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통계로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예측을 하는 것들은 뭐 확률적으로 변수를 봐요. 그래서 주식도 확률 변수를 보거든요. 51%가 올라갈 확률, 49%가 떨어질 확률, 1%의 확률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거예요. 50대 50 주식을 사면 떨어질 확률과 올라갈 확률이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가 더 비중이 높은 게 사는 게 되고 비중이 매도가 더 높다고 팔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1%의 확률 가지고 시장을 보는 건데 이 확률 변수로 봤을 때 신규주는 딱 이렇게 정하시면 돼요. 이제 2년 정도는 보지 말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웬만하면, 왜 그러냐면 이런 그 신규주들은 스토리가 짧아요. 역사적 가격이라고 그러죠. 가장 좋았을 때 가격, 가장 나빴을 때 가격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스토리가 짧아요. 시간이 짧다는 얘기예요. 어떤 가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짧다 보니 이렇게 개인들한테 되게 힘들게 줘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을 살 때는 그렇게 사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리사이클이 내년이에요.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그러기 때문에. 내년 몇 분기 정도요? 저는 한 1분기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이 종목은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특히 외국인들이 바닥에서 많이 긁어 모았어요. 그래서 이게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특히 외국인들이 매집을 많이 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거기 매집을 많이 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외국인들 매수가 좀 강도가 강해요.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한 종목 중에 하나가 SK 스퀘어예요. 바닥에서 많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순환 사이클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의 강도가 세다는 것들은 뭐냐면 바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 좀 끌고 가는 거예요. 실적도 나쁘지 않고 내년에 조금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 지금 팔지 마시고 들고 가는 게 훨씬 더 좋고 45,000원 넘어가면 그때 좀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홀딩. 그럼 45,000원 되면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한번 전화 한번 주세요. 전화를요? 네, 전화를 주시면 그때 한번 통화하시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지금 팔지 마세요. 좀 시간적 여유 있으세요? 예. 네, 그러면 지금 그 시간이 계시면 굳이 지금 팔지 마세요. 지금 팔지 말고 45,000원 넘어가면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세가 좀 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지금 사면 되게 좋은 자리인데 좀 아쉽다. 지금 사면 되게 좋아요. 예. 이 바닥 라인이라 지금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쓰리바닥 자리, 기술적으로 봤을 때 쓰리바닥이라 그래요. 지금 사는 자리가 맞는 자리예요. 이 종목은 이 기간적인 가격 조정 다 끝난 가격이기 때문에 주가라는 거는 거의 고점 대비 50% 빠지면 저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최고가의 가격이 50% 빠지면 거기에 저점이 라인이거든요. 거기서 뭐 조금 더 쇼티지가 나오면 60%까지 빠지는데 거기 40에서 60 바운드리에서 주가는 저점을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면 좋은 자리예요. 이 자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레벨업이 되면 45,000원이고 뭐 CES의 이번에 2023년의 중심은 메타거든요. 메타버스 쪽이거든요. 거기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1분기까지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때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그러면 1분기 지나고 2분기까지도 갈 수 있나요? 근데 그때 가봐야죠. 그때 가봐야 되는 건가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통계치로 봤을 때 이 종목은 레벨에 들어오면 45,000원까지 한번 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지금. 그 다음에 살 때는 이런 자리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런 대형주들은. 비쌀 때 사는 게 아니라 무조건 대형주는 쌀 때 사야 돼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문.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BIC고요. 예. 4,150원에 20%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이거 자동차 부품주 좋다고 해가지고 샀는데 요즘에 영 안 되네요. 좀 많이 고생을 하시네요, 그죠? 예, 최근에 네. 사신 거네, 그죠? 한 2주 넘었는가요?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주식을 잘 모르시죠? 네, 몰라요. 잘 모르시죠? 예, 이런 종목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 매매하기 되게 어려워요. 왜 그러면 이 거래가 없고, 이 거래가 없는 종목이라 실적 베이스로 가야 되는 건데, 실적 베이스로 가기 위해서는 이 시가총액을 보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스몰캡 종목을 하려면 시가총액 최소 5천억 이상이 돼야 안정장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기관들의 스텔스를 보면 최소 시가총액 5천억 이상이 되는 종목이 매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 테마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거 실적 베이스가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동차는 뭐 내년에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부품단도 마찬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대응의 영역으로 봤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가 매매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다음에 유통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매수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매수는 쉽지만 매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반등치 4,500원, 4,200원 라인에서 매도 치면 돼요. 거기까지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팔고 당분간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네, 그러면 네. 더 하락하진 않을까요? 할 수도 있어요. 이 바닥이 어디냐면 이 중심선이 얼마냐면 3,700원 라인이거든요. 요까지는 살짝 빠질 수는 있어도 다시 이 위에서 움직일 거예요. 이게 박스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중심 라인은 3,600원 정도 중심 라인 잡고 위쪽으로는 4,500원. 요 안에서 계속 움직일 거예요. 이게 박스권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하단과 상단을 계속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밀려서 올라올 때 4,500원 라인에 팔면 돼요. 예, 여기 거래가 잡혀 있는 자리라 거기 올라오면 파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미래 나노텍이요. 미래나노텍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19,700원에 11%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또- 그때 갑자기 하한가 맞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예. 샀는데 밀렸어요. 보고 계시다가 샀구나. 네네. 예? 뭐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뭐 니팀 때문에 막 테마로 엮여서 많이 움직인 거예요. 이 종목들은. 네. 그런데 어때요? 지금 최근에 2차 전지 자체가 빠지잖아요. 네네. 피크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우리가 개인들이 매매하기 진짜 여기 보면 지금 뭐 3,000원, 4,000원대부터 시작해갖고 25,000원까지 갔어요. 네. 그죠?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이 위에요, 밑에요? 위에요. 왜 위에서 사? 근데 그때 하한가가 맞아가지고 이제 다시 또 반등되나 싶어가지고 샀거든요. 그러셨어요. 잘못된 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상한가, 하한가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네. 잘못하면 이 가격이 회복하는데 진짜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 계속 장중에 주식 보고 계시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신 거예요. 눈에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네. 이게 다음부터는 이제 매매하실 때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끝나기 전 오후에 1시간만 보고 나머지는 장중에 보지 마세요. 이게 요령이거든요. 이게 주식 잘하는 네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주식을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보고 있으면 사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니까 이런 테마주가 급등락이 많이 하기 때문에 따라 붙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 좀 이성을 잃고 비이성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신용 물량이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빚을 얻어서 사는 물량이 9%가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어쩔 수밖에 재료로 끌어올린 세력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끌어올린 건데 이런 종목들은 진짜 조심히 매매해야 돼요. 아니면 좀 많이 고생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버티다가 이제 반등 들어오면 2만 원 선에서 매도하면 돼요. 중간가까지 한번 올라올 거예요. 그때 파세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2만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25% 반등이에요. 그러니까 50% 빠지면 25% 반등. 이게 쭉 빠지잖아요. 그러면 반등이 들어요. 이 저점이 지지라인이 이 자리거든요. 월요일에 양봉 하나 들어오면 한번 반등 들어요. 거래가 줄었기 때문에 한 번은 튀어 올라와요. 그때 N자로 꺾여서 하락 파동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값 이렇게 파동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락 파동이라고 그래요. 하락 3파가 만들어낸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한 번 더 위로 올라오면 그때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잘 팔고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좀 고생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요. 하지 마세요. 이거 왜 추가 매수해요? 아니 잠깐라도 내려가지고.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정말 네네. 비율, 그러니까 비중을 잘 조절해야 돼. 이런 종목들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얼만큼 사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 네. 이게 이 종목이 대형주라고 하면 더 살아갈 거예요. 저는. 근데 이건 어때요? 코스닥 종목이에요. 시가총액도 그냥 아무것도 일어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이슈가 또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조심해요. 거품 다 빠져요. 그러면 되게 고생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빠져나올 건지를 먼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알겠죠? 저는 그렇게 네, 봐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네. 19,000원, 18,000원 이상 위로 올라오면 팔 준비하세요. 알겠죠? 그게 좀 더 네,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대한약품 매수가 비중은요? 28,000원에 100%예요. 직접 사셨어요? 예. 잘 사셨는데. 근데 왜 안 팔았어요? 팀은 팔지, 근데. 금요일로 팔지. 왜 안 파셨어요? 한 8개월 정도 계속 막 빠지는 가격에 사고 했어요. 최근에 사신 게 아니라 옛날에 사셨구나. 그죠? 아니요. 언제 사셨어요? 29,000원 사고 막 28,000원, 네. 26,000원, 27,000원 막 그런 식으로 계속 막 분할 매수했거든요. 잘했구나. 이런 것들은 줬다 폈다 해야 돼요. 예. 나쁘지 않아요. 원형 바닥이에요, 이거는. 이게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추세.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추세예요. 예. 추세가 어떤 추세냐. 이게 가장 중요해. 추세가 어떤 추세로 만들어져 있니? 그다음에 추세가 지금은 무슨 추세예요? 지금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예. 지금 보면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럼 고점 찍고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뀌는 자리예요. 그다음에 정배열을 만들었고 초기예요. 그러면 위쪽으로 갈 확률이 많아요. 하락 추세 때에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다 끝났어요. 45,000원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50% 빠진 가격이 2만 원짜리예요. 2만 3,000원 이후 가격까지 찍었고 기간은 얼마 빠졌냐? 2년 빠졌어요. 거의 2년 주기잖아요. 2년 정도 빠진 거예요. 예. 그죠? 그러면 이제 사이클이 2년 주기로 돌아와요. 그러면 이 자리는 업사이클이에요. 위쪽으로.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탁 튀면 반 정도 팔고 있다가 또 떨어지면 또 샀다가 추세 매매하면 돼요. 얼마까지? 35,000원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종목들. 왜 그러냐면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면 그냥 끌고 가면 되는데 이 변동성이 세요.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1,800억대 가볍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퉁퉁 튀어올라면 반 정도 팔고 기다렸다가 또 현금 갖고 있다가 떨어지면 또 사고. 왜? 추세가 만들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보다 위쪽으로 더 많이 가요. 그러니까 35,000원 보고 줬다 폈다 매매하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예.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쉽게 매매할 수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고점 자리는 35,000원 잡아놓고 거기서 요 안에서 30,000원에서 35,000원짜리 거기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35,000원대는 라운드 피겨라 그래요. 공공따위 심리가 가장 많이 붙어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이 마디 비율이라 그러거든요. 이쪽 마디, 뭐 3만 원 마디, 35,000원 마디, 4만 원 마디 이렇게 마디로 움직여요. 주가라는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고가 좀 보고 줬다 폈다 한번 해보세요. 예. 네,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하늘이 별 때보다 더 힘드네요. 아우, 죄송합니다.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예. 헬트린지야. 좋아요. 저는 원래 제약바이오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 네, 근데 지금은 좋아요. 왜 그러냐면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관련주는, 맞아요. 예.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사이클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연구하고 제가 분석하는 건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은 펀더멘탈 가지고 실적 가지고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돈이 더 무섭다고 보거든요. 돈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냐, 돈은 쪽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 게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현실 매매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없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실적 베이스라고 장기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말이 안 맞아요. 제 말이. 근데 현실주의자한테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요령은 현실주의자. 돈이 얼마만큼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냐, 안 되냐라는 것들이에요. 그런 게 제약바이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들고 가는 게 어떨까요? 이제 1분기까지는, 일단은 내년 1분기까지는 들고 가봐요. 그렇게 셀트리온 삼형제가 어떤가 싶어서. 다 좋아요. 같이. 네, 다 좋아요. 같이 가요. 그래도 셀트리온 제약이 탄력이 제일 좋아요. 탄력 면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탄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봤을 때는 셀트리온 제약이 탄력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탄력이 좋다는 거는 가벼워서 유통 물량이 많지 않아서
이슈가 되면 가장 빨리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도 저는 10만 원까지는 좀 끌고 가는 전략이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 제약 제품 보다가 이게 무거워서. 얘 가벼워요. 움직이지 않아서 예.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예. 2020년부터 그다음에 2021년에 우리가 이게 강하게 레벨업이 됐을 때 이 탄력이 엄청 좋아요. 이게 여기 보면 이게 기둥을 섰죠. 이렇게 이 시가총액 예. 큰 종목들이 이렇게 기둥 세우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예. 가벼워서 그런 거예요. 이슈가 되면 20% 예. 이상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그래서 주식을 매매할 때 끼가 없는 종목을 매매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물리더라도 튀어 올라올 때 얼마만큼 얘들이 세게 움직일 수 있는 역사적 가격의 변동성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보면 29% 상한가까지 언저리까지 간 적이 있어요. 이만큼 예. 탄력이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한번 달력이 붙기 시작하면 세게 붙을 수 있으니 지금부터 이제 버티는 게 나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한번 가져가 보세요. 예,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1차 85,000원 되면 전화 한번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네, 송구수씨 경험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전화인 것 같네요.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매트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에 구매해 전화 주셨어요? 저 삼성 제약을 너무너무 오래 갖고 있었어요. 여기만 몰두해가지고 거의 10년을 갖고 있다가 네. 작년에 많이 올랐을 때 진짜 많이 남았는데 못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밀렸어요. 근데 이거 오래 갖고 계시면 뭐 이상하게 주기적으로 움직인다는 거 못 느끼세요? 어느 정도 되면 팍 올라가고 어느 정도면 팍 올라가는 거 그런 거 좀 느끼죠? 그걸 느꼈지요. 예, 느꼈죠. 느꼈는데 지금은 예. 빠졌는데 지금부터 올라갈 것 같아 예감해요. 잘하시네. 이게 휴먼 인덱스. 이 주식을 너무 많이 올라갈 자리예요. 그러니까 팔면 안 돼요. 예. 제가 이거 엄청 많이 8,000대로 갖고 있었어요. 그럼 잘 파시면 되죠. 예. 여기 너무너무 마이너스가 커요 지금. 근데 우리가 행운이 왔을 때 잡았으면 되게 좋았을 건데 그 행운이 그러니까 그때 맞아요. 예. 그때 행운을 딱 잡는 거 내가 왔을 때 행운이라는 걸 알고 파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네. 시청자님한테는 2번의 행운이 왔었어요. 그죠? 그렇죠. 예. 이게 14,000 얼마까지 갔는데 네. 욕심이 진짜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그 돈이 눈에 훤하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힘든 5,000 거죠. 얼마까지 남았었거든. 5,000 얼마까지. 네. 그랬는데 네. 아휴 좀 진짜 안타깝죠. 그때부터 제가 병이 왔어요. 그러셨구나. 우울증도 오고 막 그냥 잠을 못 자고 막 여기다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딴 걸 또 막 사는 거야. 원래 막 그래. 그냥. 네네. 이번에는 안철 들어갈 막- 네. 예. 이번에는 올라갈 자리니까 팔지 마세요. 그래야 되겠죠. 네, 이번에 사이클 자체가 이 제약바이오 사이클을 돌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바퀴 네. 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들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이 그리고 매수가까지 갈까요? 일단은 5,000원이 넘어가야 돼요. 이 종목은 라운드 피격값이라 해서 4,000원이라도 최소 넘어가야 이게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 1월 달 정도에 제약바이오가 강하게 움직이는지 잘 봐야 되거든요. 그때 편승해서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00원 이상이 넘어가면 그때 레벨업이 될 수 있으니까 4,000원까지 홀딩하고 4,000원 넘어가면 꼭 한번 전화 주세요. 그때 전략을 짤게요. 네, 그럴게요. 네, 건강하시고요. 진짜 네. 제가 이것 때문에 계속 지금 선생님 방송을 보고 있어요. 제가.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옛날부터 제가 나이가 많거든. 예. 옛날부터 봤어요. 근데 여전해. 네. 알겠습니다. 여전하게 너무 진짜로 네. 진짜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진짜 볼만한 방송이라고 이거밖에 없다고 믿고 예,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째 당첨이 됐어요. 그래도 이렇게. 예, 죄송한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네.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날씨가 많이 네, 추우니. 너무 감사합니다. 네, 건강 네. 주의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제가 이제 1시에 강연회가 있으니까요. 저를 오프라인에 같이 소통하고 싶은 분들은 이따 1시에 이데일리 TV 대강당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하고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고요. 빙판길 안전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